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4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태양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하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병화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한다라고 했는데, 병화는 스스로 빛을 만들고 열을 발산할 수 있지만은 음화인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시사철보다 인성인 목이 있어서 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때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목이 됩니까? 목이 되는데, 양목인 간목이 있고요, 은목인 을목이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정인이라고 해서 간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큰 나무와 같고,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 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등이 생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월령 자체가 인월이고요.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의 본기가 뭡니까? 간목이죠. 천간에서 간목이 지지해서 바로 이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인월의 정화는 일간 정화가 월령에 뭘 할 수 있죠?
통근할 수 있고 인중 간목으로서 생조도 받을 수 있으니 인월의 정화는 인월의 병화와 마찬가지로 약한 것이 아니다. 신황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화는 태양지화인 병화와 달라서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하죠.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정화의 것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오히려 꺼뜨릴 수 있다. 만약에 인월에 지지로 목국을 이루고 천간에 갑을 목에 투출하면 10중8구는 정화는 뭐가 된다? 그쵸? 목다화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정화는 먼저 뭘 쓴다? 경금을 얻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화가 이제 원력을 얻어서 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수보, 양광, 보광해 주면 좋다.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죠. 태양이 임수를 보게 되면 태양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비춰준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과 같죠. 그래서 정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있어서 그 보름달을 비춰주는 것 같다. 그러면 정화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의 정화는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간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단 정화의 특성상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만 통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생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 그리고 그런데 벽갑 인정하면은 금이 인성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박살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준다. 여러분, 가스라이터가 가스가 너무 많이 세게 나오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 장치가 있어서 가스불이 적절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용신을 알아내기 위한, 용신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기룡화복을 볼 때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격국과 용신은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격국을 보게 되면, 자, 격국을 보게 되면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어저께 병화가 양화였다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될 것이고, 지지 인목, 월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입니다. 똑같습니다. 얘는 뭐 크게 달라질 게 없겠죠. 때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됐고, 역시나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죠.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인목에 의해서 정화 일간이 생을 받죠. 일간은 나라고 하는 거니까 나를 생해주는 월지를 만났다. 생아자, 나를 생한다 해서 생아자라고 보고, 이건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인성. 참고로 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거는 식상이 되는 것이다. 자식과 같은 개념이 아생자, 식상인 것이고, 어머니 같은 것이 생아자, 인성이라고 보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인은 뭡니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오늘처럼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인이 되죠. 예를 들면 경금 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양대 양으로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금 일간이 또 마찬가지로 음대음이 되면 축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게 되면 그것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 되죠. 정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모왕자상하다. 모왕자상한 사주국세 인월은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의 임관지가 돼서 굉장히 목이 왕하고요. 화 또한 인월에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화는 장생이죠.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화 또한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왕하다. 모왕자상 한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는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인성이 어느 정도 많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음화인 정화는 어떤 화 등촉 지화라고 했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모닥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왕화색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목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꺼뜨린다. 예를 들면 조그만 불꽃 위에다가 큰 장작대기를 갖다가 막 딥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불씨가 죽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노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먼저 얻어서 목이 왕해지는 것을 겠고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벽갑인정이라 간목을 쪽에서 정화를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경금을 얻어서 목이 너무 왕해서 정화를 갖다 꺼뜨리는 것을 방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역시나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해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월에 정화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할 때 인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주해주고 목을 억제해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를 지용하게 되는데 연간 먼저 보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 성태만 보더라도 이거 거의 목다화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목이 굉장히 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묘목.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월의 묘목을 얻었기 때문에 목이 더욱 왕해졌죠. 인묘의 간목 투출돼서 이거 목이 엄청나게 왕한 것이고, 이걸 어떤 분들이 또 정편인 혼잡이라고 하죠. 정편인 혼잡이 되죠. 어머니가 두 분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바람 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재성인 아버지가 있어서 저 목을 갖다가 통제시켜줘야 된다. 아니면 이 일간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일단은 재성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정화일간이 남자이었다라면 결혼을 빨리 해서 어머니하고 분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정편혼자 아빠 바람 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지에는 진토를 받죠. 자, 보면은 사주를 크게 봐야 되는 것은 인월에 인묘진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인묘진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못하면 목다화식 될 수 있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이거는 무슨 살이고 저건 무슨 살이고 뭐 백고대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의 전체 큰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인월의 정화가 모왕자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지만은 월간에 병화가 투출되죠. 금은 없다 하더라도 목이 왕할 때 비견겁재가 있으면 왕목의 기운을 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금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견겁재,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외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외아들이 이 부모 등살에 살아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비견겁재인 형제, 자매, 동생, 누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애정이 분산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삼수를 보면 목화가 너무 왕해서 사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춘한이 드는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중개수가 아니면은 진중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 조열하고 조열까지는 아니라도 매우 건조해졌다. 봄에 물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 같이 이거 춘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병인 정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화가 너무 세력을 얻어서 봄에 가뭄이 들었다, 춘한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수를 얻었고요.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죠. 물론 군비쟁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군비쟁제가 됐든 뭐가 됐든 수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다. 이걸 갖다가 수가 필요한데 자묘형이 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구득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까요? 자, 자수가 필요한데 자묘형 때문에 자신을 못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구득이 무서워서 뭘 하지 못한다? 장을 못 담그는 그러한 현상이 된다. 이거 경자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해시가 되게 되면은 또 친금이 투출을 해서 수를 생겨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해묘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수를 얻지 못한 것과 수를 얻은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역시나 경자시만큼이나 신해시도 수를 얻은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수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어디 있냐면 습토가 있죠. 습토. 예를 들면 신축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도 습토 진중개수를 가지고 있고 얘도 습토 축중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축의 뿌리를 얻을 수 있지만은 역시나 이거는 토 있죠. 그냥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주가 금순으로 가면 좋을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생신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싸리 경자 신해를 얻는 것이 낫지, 이거는 물도 아닌 것이 토도 아닌 것이 애매한 이런 글자들은 어느 운으로 가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고, 역시나 경술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할 것 같지만은 역시나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요. 묘수를 합의되기 때문에 역시나 사주가 너무너무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조열하죠. 역시나 금수, 운, 이거는 뭐예요? 을사, 병호, 정미시가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유시 같은 경우는 이건 묘유충이 되니까 좋지 못합니다.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주, 묘유충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금을 얻어서 신중 있는 임수 경금을 취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화운으로 가도 조금 걱정스럽고 수운으로 가도 좀 걱정스럽긴 한데, 만약에 무신시가 됐을 때 그럼 어느 생시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만약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금수운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에서 가장 그냥 뭐 좋다라기보다 그냥 가장 무난하다,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다 정도는 역시나 갑진시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목이 너무 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화가 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다. 특히 여명으로 갈 때도 그냥 간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인묘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뭐 금수가 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운 갔을 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진중개수 두 개가 가지고 버텨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크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사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무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갑진시 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차라리 남자로 태어날 바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자 신하시가 낫고, 그냥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무난하다, 갑진시 괜찮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병호시 같은 경우는 너무 조열하다. 그래도 만약에 금수운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갑진시 또는 병호시도 선택해 볼 만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